이야기는 평범한 날에 시작됩니다. 버섯을 토닥이던 청년은 속으로 내 기본 연봉은 은색 신비석 5개라고 생각했다. 20년 저축하면 자유를 살 수 있을 거야. 그는 자신에게 딱 반년만 더 참아 매매 계약서를 바꾸고 즉시 남쪽의 정의로운 종파의 직결지로 달려가라고 말했다. 그러면 하늘이 한 개이고 바다가 한 개이다. 종파가 뭔데? 저리 꺼져. 그의 이름은 사인입니다. 그가 짜증스럽게 버섯을 따고 있을 때 작은 녹색 점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점을 눌렀다. 시스템이 즉시 알림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젊은 주인님 축하드립니다. 영적 힘 1점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총 영적 힘 999999999. 계속 열심히 하세요. 1억 점을 돌파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정점을 초월하세요. 시인이 시스템을 들을수록 점점 더 짜증이 났습니다. 벌써 반년이나 되었어. 아무리 많은 영적 힘 구슬을 모아도 총 가치는 여전히 999999999입니다. 이 망가진 시스템은 핀더도에서 온 게 틀림없어. 그는 시스템을 도발하기 위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배짱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모아서 먼지로 만들어버리세요.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사오이안 옆 덤불 속에서 갑자기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는 즉시 뒤로 뛰어올라 방어 자세를 취하며 젠장, 어느 동료 제자가 아침 일찍 잠을 자지 않고 여기 와서 수상한 짓을 하려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외쳤습니다. 동료 제자님, 저는 주방에서 모두를 위해 요리하는 어린 시인입니다. 살살 대해주세요. 소녀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든 여기를 지나가는 자는 죽이겠다. 차이인은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으며 내 시스템이 업데이트되고 내가 남주가 되면 반드시 너희 마교들에게 법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생각할수록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항상 싸우고 죽이고 재산을 꾀하고 생명을 해치는 것은 정말로. 갑자기 손이 뻗어 시아윤의 다리를 꽉 잡았습니다. 다음 순간 시아윤은 덤불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겨우 3단어 맙서사라고 외쳤습니다. 소녀가 갑자기 사윤에게 뛰어들어 먹잇감처럼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사용해 그를 눌렀습니다. 그녀는 끙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사윤을 홀리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꽤 잘생겼네 라고 말했습니다. 사오이아는 조용히 울면서 그녀에게 어느 선배님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즐거운 정자에서 온 게 아니죠? 저는 레벨 5에 불과해요. 이중 수련은 저를 죽일 거예요. 악마 종파는 동료 제자를 죽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사오인의 옷을 모두 찢었습니다. 사오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닥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사오인은 두려워하며 입을 가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있습니다. 그녀는 사오인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동생을 일으켜줘. 사오인은 그녀에게 애원했습니다. 동료 제자님,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그의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기본적인 규칙은 따르시나요? 당신은 마치 거미 악마가 모든 것을 바람 탓으로 돌리는 것과 같아요. 그녀는 다시 코웃음을 치며 고대의 벌레를 뱉어내며 그럼 내가 도와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삼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차이인은 그녀와 협상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생각해 볼게요. 저는 확신해요. 당신이 수고할 필요 없어요. 그는 갑자기 그녀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엄마, 저 여자 악마는 만독국의 악마가 아니야. 그녀는 참을성 없이 내가 한가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그 끈적한 벌레를 시아윤의 입에 곧바로 쑤셔 넣었고 그에게 저항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클론이 나타나 자신감 있게 봐, 효과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목표를 달성한 그녀는 입술을 핥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제 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구름과 비의 정사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펼쳐졌습니다. 일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즉시 주문을 걸었고 두 사람을 둘러싼 물건들을 모아서 즉시 그녀의 명령에 따라 수축시켰습니다. 이때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 종파 지도자 유시연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시아오이는 그 구름과 비의 정사 후에 지구에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VYU 하이아는 유유자적하게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누워있는 벤을 바라보며 나쁘지 않네, 내가 죽이지 않고도 하루를 버틴 평범한 사람이네 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좋은 약초 가이드이지만 내가 독에 중독된 동안 나를 만난 것은 불운 힘으로 찌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하이는 부풀어 오른 푸른 핏줄로 가득 찬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해독하지는 못했지만 일시적으로 억제했습니다. 나중에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그녀는 벤에게 몸을 돌려 오늘 이 자리의 처녀성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 구네터 마궁의 제자로서 이 자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비할 데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계속 주문을 외웠다. 이 자리가 이제 당신에게 영광을 내릴 것입니다. 갑자기 그녀의 가슴에서 황금빛이 나타났습니다. 빛나는 무언가가 그녀를 놀라게 하며 튀어나왔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꽤 놀랐습니다. 영원한 영혼이 반응한 건가? 그녀는 이 어린 녀석이라고 외쳤다. 마침내 치아인은 몸을 돌려 치아인에게 영원한 영혼을 놓았다. 그의 몸이 영원한 영혼을 흡수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더욱 놀랐다. 그녀는 신나서 말했다. 내 사랑, 이 어린 녀석을 잘 지켜봐줘. 그는 찌꺼기가 아니라 매우 훌륭한 약이다. 장면이 바뀌어 악마 궁전의 내부 홀로 바뀐다.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기둥에 손이 무겁게 기대어 있다. 소원은 기둥에 기대어 헐떡거렸다. 그녀는 위로운 종파 때문에 그들의 방법은 너무 잔인하고 음흉하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그녀는 몸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손이 줄어드는 것을 보았다. 유시아이는 비틀거리며 근처의 호수로 향했다. 그녀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굳어졌다. 그녀의 온몸이 줄어들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괜찮아. 언젠가 내가 그들의 성별을 없애버릴 때 그들에게 해독제를 토하게 만들 거야. 너무 늦지 않았어. 그녀는 옷을 묶고 투덜거렸다. 할 일도 없으면서 왜 내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했니? 갑자기 내부 홀의 모든 불이 꺼졌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구냐? 여기는 종파 지도자의 금지 구역이다. 침입자는 죽는다. 한 인물이 천장에서 뛰어내려 유채인을 향해 돌진했다. 유해연은 재빨리 그 사람의 손을 잡아막고 뒤로 물러서서 뒤에 있는 호수로 향했다. 그 소녀는 계속해서 유해연을 공격했지만 그녀는 분명히 상대가 되지 않았다. 유해인은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박렌, 나도 못 알아보는 거야? 박렌은 유해인이 그녀의 목을 쥐어짜자 말을 더듬으며 당신은 종파 지도자이십니다. 유해인은 즉시 그녀를 놓아주었다. 박렌은 앉아서 목을 움켜쥐고 심하게 기침을 했다. 그녀는 망설이며 스승님, 거만하게 앞에 앉아 유하연은 그녀에게 물었다. 어린 거사, 내가 은둔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했지? 악마 궁전을 잘 관리하고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나는 귀찮은 일을 가장 싫어한다. 박렌은 힘없이 대답했다. 스승님, 저는 무지하여 당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시아이는 그녀의 팔을 밟고 차갑게 웃었다. 너는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고 구제불능이다. 그녀의 살기등등한 시선에 맞서 폭내는 떨면서 말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질문하는 내 모습을 보시죠. 어이, 혹시 내가 나의 은둔 장소를 폭로한 건가? 내가 너에게만 말했던 것 같은데. 폭내는 즉시 그녀의 다리를 껴안고 아양을 떨었다. 저는 당신을 가두어 혼자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행방을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해봐. 누가 당신을 해쳐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들었나요? 즉시 그들의 일족 전체를 죽여서 당신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유시아는 말했다. 움직임으로 판단하면 태수소우입니다. 박렌의 눈은 즉시 증오로 가득 찼다. 태수소우, 잊지 않겠다. 유해인은 그녀에게 지시했다. 살인과 방화는 잠시 접어두고 나는 다른 볼 일이 있다. 이번에 실패하면 내 가죽을 산채로 벗겨서 악마홀 앞에 300년 동안 매달아 놓을 것이다. 폴로는 그녀에게 안심시켰다. 이번에는 제가 더욱 조심할 것을 보장합니다. 또한 그녀는 덧붙였다. 나의 은둔이 끝났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주방에 있는 시아 윤이라는 아이에게 영원한 등불을 줄 기회를 찾아라. 박렌은 동의하며 반복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하이 윤의 손에 있는 영원한 등불을 당황한 듯 바라보았다. 영원한 등불은 스승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하이에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질문하지 마라. 그녀는 순종적으로 영원한 등불을 받아들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이는 덧붙였다. 또한 나를 위해 평범한 옷을 준비해라.
시아 윤에게 몰래 가까이 있고 싶어. 유바의 상황을 제대로 처리해라. 박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스승님, 또 떠나시나요? 유규하이인은 소리쳤다. 한 번만이라도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괴짜 같은 짓은 그만해.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일어서서 손을 흔들고 떠났다. 나는 그냥 주방에 머무는 거야. 어디 가는 게 아니야. 이제 내 일하러 가라. 소윤이 막 순수함을 잃었던 숲으로 돌아가서 부드러운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아오이는 천천히 눈을 뜨며 약하고 허약해 보였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으려고 애썼고 주위를 둘러보며 여기가 어디지? 소연은 천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침을 뱉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떨면서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즉시 산에 울려 퍼졌다. 나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아. 갑자기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아야, 사오인 도련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또 다른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사오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의아한 듯 바라봤다. 무슨 포인트? 시스템이 말했다. 총 점수 1억 점, 목표 달성. 사오이는 시스템을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갑자기 터져나오는 힘에 사오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시스템은 그를 위해 업그레이드한다고 발표했다. 갈색 땅 위에서 작은 벌레가 몸을 뻗어 땅에서 기어 나왔지만 곧 무언가를 깨달았다. 두 마리의 닭이 굶주린 눈으로 그것을 쳐다보며 놀라게 했다. 닭들이 벌레를 쪼아 먹으려고 경쟁하는 동안 갑자기 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닭들이 벌레에게 보냈던 것과 똑같은 표정으로 닭들을 쳐다봤다. 잠시 후 산에는 향연기가 가득 찼다. 구지하마궁의 주방에서 어느 날 저녁 남자는 불을 쬐며 방금 잡은 닭을 행복하게 구웠다. 몰래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는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다. 하루 종일 나가 있었잖아. 사오인을 보며 그는 더욱 놀라며 옷 입어 라고 말했다. 사오인은 억울한 듯 대답했다. 사부님, 제가 이용당했어요. 남자가 물었다. 그게 다야? 사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뒷산에 채소를 캐러 갔다가 만초의 계곡의 선배 누나를 만났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가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나를 훌륭한 강장제처럼 대했고 하루 종일 나를 요구했어요. 남자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생각을 바꿨다. 마침내 그는 이 녀석아 라고 말했다. 너는 꽤 천재구나. 사오유는 어리둥절한 듯 그에게 물었다. 그건 그렇고 맹렬한 태양닭은 각 종파의 사부들에게 바쳐야 하는 것 아니었나요? 만약 당신이 몰래 그것을 굽는다면 그들이 당신을 매달아 놓고 때릴까 봐 두렵지 않나요? 남자는 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도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가 사라진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바늘 줄게. 그것은 당신의 고갈된 양기를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침을 흘리던 샤오인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한마디도 안 할게요 라고 약속했다. 남자가 덧붙였다. 아, 맞다. 내일 산기슬 마을에 가서 양념을 좀 사와. 주방에 재고가 떨어졌어. 사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닭이 구워지자 남자는 즉시 반으로 잘랐다. 그는 사오인에게 반을 건네주며 방에 가져가서 먹어 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나서 좀 쉬어. 사오이는 행복하게 반닭을 받아들고 사부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먼저 돌아갈게요. 남자는 껄껄 웃으며 가 라고 재촉했다. 그가 떠나는 것을 보며 남자는 생각에 잠겨 한숨을 쉬었다. 그는 다 컸어. 더 이상 그를 여기 둘 수 없어. 일찍이 팡넨이 그에게 와서 나에게 사오인 옆에서 잠복해야 하는 친구가 있다 라고 말했다. 내일 사오인을 산 아래로 데려갈 핑계를 찾아. 그는 흔쾌히 알았어 라고 동의했다. 종파 지도자가 은둔에서 나왔나요? 팡넨은 깜짝 놀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는 크게 웃으며 알겠어, 알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종파 지도자가 알아. 안심해 라고 말했다. 폭내는 목소리 낮춰 라고 상기시켰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땀이 났다. 종파 지도자,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정말 교활하고 극도로 무자비해지고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는 햇빛과 함께 시작된다. 시의 유는 스승의 지시대로 행복하게 산을 내려갔다. 그는 속으로 만약 내가 1만 계곡의 선배 누나를 돕는다면 진이 빠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 사실상 나의 은인이지. 문제는 어젯밤 기숙사로 돌아온 후 그 순간 사오이는 여전히 화가 나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에게 반쯤 죽을 정도로 빨린 큰 남자. 이것이 알려지면 내가 어떻게 다시 정의로운 종파에서 누구를 마주할 수 있겠어?
빌어먹을 마녀, 널 찾지 못하게 해줘. 아니면 걷지 못하게 할 거야. 그는 닭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먹으면서 그는 하지만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그녀를 찾아야 하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는 더욱 좌절했다. 게다가 만연시면 계곡의 작은 악마들은 모두 레벨 15 이상이라고 들었어. 나는 복수를 원하는 레벨 제로의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꿈만 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그는 의심스럽게 손에 든 닭을 내려다봤다. 이 닭이 정말로 내 고갈된 양기를 보충해줄 수 있을까? 고요한 방은 갑자기 시스템 알림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어 젊은 마스터 하이윤의 10년간의 끈기 있는 정신 에너지 구슬 수집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존경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제공합니다. 지금 고어 상자를 열려면 확인을 누르세요. 하이에는 호기심에 확인을 눌렀다. 뭐지? 보상 상자가 갑자기 축하 불꽃을 쏘아 올렸다. 사오인의 보상은 흑백 송곳니 한 쌍이라고 시스템이 알립니다. 정말 쓸모없는 보상이군. 축하합니다. 윤 도련님. 2개의 생명을 보상으로 받으셨습니다. 사위는 깜짝 놀라 입을 벌린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잖아. 시스템이 대답하길 맞습니다. 연 도련님. 또한 큰 화면을 봐주세요. 지금부터 천상의 거처버서커 합성을 활성화하는 행운의 조각을 받게 됩니다. 기능, 행운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젊은 도련님이 아시길 바랍니다. 빠른 강림을 기뻐하는 대신 사위는 화를 내며 질문한다. 방금 이상한 게 나타나지 않았어? 시스템이 머뭇거린다. 사오이는 분개하며 그는 내 발이라고 한다. 시스템은 매력적이고 순진한 태도로 대답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단지 서투른 운영자일 뿐입니다. 그것은 매우 불멸이 아닌가요? 사오이는 과장된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다. 고맙고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끔찍하네요. 시스템이 보충 설명을 추가합니다. 레벨을 올리고 싶다면 수집된 영적 파워포인트를 소모하여 레벨 60에 직접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오이는 생각한다. 레벨 0에서 레벨 60으로 한 번에 가는 것은 너무 눈에 띈다. 내가 끌려나가 실험용 쥐로 사용되기를 자청하는 것과 같지 않나? 현재로 돌아와서 사오이는 생각했다. 내 수련 레벨을 숨길 수 있는 마법의 유물이나 기술이 있다면 좋을 텐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에 잠긴 사오이는 갑자기 멀리서 외침을 들었다. 거기 멈춰라. 도망칠 생각도 하지 마라. 한 소녀가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면서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녀의 뒤에는 험악하게 생긴 남자들이 그녀를 쫓고 있었다. 소녀는 사오인을 향해 달려오며 울부짖었다. 살려주세요. 깡패들이 재빨리 소녀를 따라잡았다.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윈에게 애원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사윈은 화를 내며 저주했다. 제기랄, 대낮에 여자를 납치하다니. 법은 존중하지도 않나? 하지만 상기시켜드릴게요. 여기는 마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윈에게 친근한 미소를 지었고 그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갈등했다. 그들을 구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의 양심은 그에게 말했다. 만약 그가 하지 않고 소문이 나면 누가 그가 위로운 길에 합류할 것이라고 믿겠는가? 그러나 악한 면은 말했다. 너는 레벨 0일 뿐이야. 죽으려고 환장했나? 한 번만 생각해봐. 사오이는 머리를 쥐어짜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만 좀 싸워. 잠시 생각한 후 사위는 주먹을 쥐고 결심했다. 그는 여기까지 왔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는 시스템에게 외쳤다. 교환. 시스템은 즉시 샤윈에게서 5천만 포인트를 차감했다. 그는 자신감 있게 앞으로 돌진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나중에 위로운 길에 합류하기 위한 내 이력서를 다듬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는 너무 멋있었지만 갑자기 그의 발이 그를 배신했고 바로 그 순간 발목을 삐었다. 아, 젠장. 그래서 샤오이는 깡패들의 발치까지 굴러 떨어졌다. 깡패들은 그를 보고 어리둥절했다. 반면 어린 소녀는 분명히 혐오감을 드러냈다. 사오이는 깡패들을 영웅적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저 소녀를 풀어줘라. 저는 아직 좀 혼란스럽습니다. 후기 기초 구축 단계가 정말 그렇게 강한가? 옛 소설에서는 모두가 기초 구축 단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이 놀라며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수행자군요. 그는 험악하게 그를 노려보았다. 이곳은 구유명마궁 근처입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깡패는 즉시 어린 소녀를 풀어주고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 당신은 구유명마궁에서 온 도사군요. 우리랑 같이 놀고 싶으신가요?
그의 동료.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의 머리를 때렸다. 우리랑 같이 놀다니 무슨 뜻이야? 우리가 이 어린 꼬마를 당연히 도사님께 즐거움을 위해 바쳐야지. 그렇게 말하며 그들은 사오인을 향해 어린 소녀를 밀며 말했다. 어서 가. 그러자 그들은 서둘러 서로를 끌며 도망치며 말했다. 도사님, 전부 당신 것입니다. 사오인은 그들이 얼마나 쉽게 쫓겨났는지 놀랐다. 그냥 그렇게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자 소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도련님. 소녀는 그를 껴안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련님. 사오인은 말을 더듬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방금 사용한 영적 힘을 후회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레벨을 올리기 위해 500만 영적 힘을 소비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났어. 레벨업 할 필요도 없었는데 구유마궁 제자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였어. 소유는 소녀에게 이제 안전한 것 같다고 말했어. 집에 가세요. 소녀는 달려와 울면서 매달렸어. 부모님이 도박 빚이 있었어요. 두 분 다 목을 매셨어요. 지금은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소녀는 간절하게 소윤을 보며 말했어. 도련님,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싫지만 않으시다면 제 몸으로 갚겠어요. 그 말을 들은 소윤의 머릿속은 물음표로 가득 찼어. 갚다. 몸으로 갚겠다고? 소윤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소녀는 서둘러 말했어. 좋아요. 여기서 바로 혼례를 치를 수 있어요. 모두 도련님 뜻대로 하세요. 소윤은 즉시 거절했어. 됐어요. 그런 기능은 없어요. 소녀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고 소윤은 마지못해 설명했어. 사정이 이래요. 어젯밤 사부님이 구워주신 화령버섯을 먹고 난 후 한밤중에 갑자기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밤새도록 잠자리를 뒤척였어요. 마침내 배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좋은 동생아, 너만 믿는다. 그 말을 하자마자 배를 세게 눌렀어요. 소유는 계속 말했어. 그 결과 힘을 쓰려고만 하면 배가 너무 아파요. 그 요녀가 내 몸에 고충을 넣은 게 틀림없어요. 그는 몸을 떨며 생각했어. 지금 나는 수련에 딱 맞는 상태야. 별로 한 일도 없지만 누군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걸 보니. 좋아요. 일단 저를 따라 산 아래 마을로 가세요. 거기 가서 뭔가 알아내도록 하죠. 소녀는 기쁘게 도련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대답했어. 두 사람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등불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냈어. 소유는 소녀에게 먼저 쉴 곳을 찾자고 말했어. 내일 쇼핑하러 갈 수 있어. 소녀는 그의 말을 듣고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 잠시 후 소녀의 표정이 어리둥절해졌어. 도련님, 뭐 하시는 거예요? 소유는 바닥에 간단한 돗자리를 깔고 씩씩하게 말했어. 이 돗자리는 내가 누울 자리야. 나는 벽에 기대 앉아서 밤을 새울게. 그는 그녀를 안심시켰어.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으니 넌 아주 안전해. 그러고는 벽에 기대 앉아 계속 말했어. 나는 여기서 잘게. 그는 그녀에게 계속 행설수설했어. 나 같은 하찮은 일꾼이 구유마궁 주방 밖에서 일하면서 숙박비로 하루에 신비석 10개, 작업비용으로 또 신비석 10개를 써. 아껴 쓰면 한 번 일하러 갈 때마다 신비석 15개를 절약할 수 있어. 세심한 계산 덕분에 수년 동안 신비석 1500개를 모아서는 신비석 15개로 바꿀 수 있게 되었지. 그는 설명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고 눈앞에서 잉잉거리는 모기만 쳐다봤어. 모기는 재빨리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았어. 짜증이 난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모기를 없애버렸어. 너무 째째해. 그녀는 서둘러 소윤을 쇼핑거리로 데리고 달려갔어. 여기저기 돌아다닌 끝에 소윤은 마침내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샀어. 짐을 들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어. 필요한 건 다 샀어. 다음은 내가 너를 믿을 만한 가족에게 맡겨줄게. 갑자기 누군가가 소연의 소매를 잡아당겼어. 그 어린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쳐다봤어. 도련님, 저를 쫓아내고 싶으세요? 소유는 망설였어. 쫓아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던 소유는 갑자기 주위를 둘러봤어. 그러고는 그 어린 소녀를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잠시 이리로 오라고 했어. 그는 그녀에게 설명했어. 어제 들었잖아. 나는 구유마궁의 일원이야. 그곳은 너처럼 순수한 아가씨에게는 적합하지 않아. 나는 단지 너를 생각하는 거야. 그 순진한 어린 소녀는 말했어. 하지만 도련님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소유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 나는 그들과 달라. 그는 자신있게 그녀에게 말했어. 내 목표는 주방에서 벗어나 연말에 구천 선문 입학시험에 참가하는 거야. 그 어린 소녀는 그를 응원하기 위해 손뼉을 쳤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사실 VYU 혜연이야. 그녀는 벤에게 도련님 곁이 아니면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마음속으로 말해. 그녀는 생각해 주인을 바꾸다니 절대 안 돼. 벤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해 마교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여. 그들은 모두 미쳤어. 거기서 사는 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 V유혜연은 그에게 말해 도련님, 마교에서는 동료 제자를 죽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적어도 제 목숨은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깊이 죽어 있어요. 마교에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녀는 애원하듯 그를 쳐다보며 저를 살려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그의 눈이 약간 흔들린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울부짖는다. 오, 신이시여. 이건 정말 너무 불쌍해. 마음이 아파. 너무 죄책감이 들어. 결국 그는 그녀에게 동의한다. 좋아요. 하지만 결국 주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너를 산 아래로 보내야 할 거야. 위아이에는 그의 말을 듣고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에 도착하자 주방장은 흔쾌히 위아이엔을 머물게 하며 말했다. 좋아. 완벽해. 우리는 일손이 부족해. 그러고는 그는 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럼 꼬마 위, 션 데려가. 나는 채소를 절이러 가야 해. 위는 의심스럽게 그가 돌아서서 떠나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다인가? 정말 간단하네. 정말로. 위는 약간 무력감을 느꼈다. 그러고는 이한인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그럼 구저 마궁의 주방에 온 걸 환영해. 동시에 팡너는 구석에 서서 멀리서 상황을 관찰하며 생각했다. 교주의 침투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군.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시작해야겠어. 아주 빠르게. 밤이 늦었다. 비유하이는 침대에 조용히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기숙사에는 그녀를 깨어있게 할 온갖 소리가 있었다. 잠꼬대를 하는 사람, 꿈속에서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이갈이 소리와 코 고는 소리. 위는 갑자기 뭔가가 생각났다. 그러고는 그녀는 한밤중에 조용히 나갔다. 잠시 후 그녀는 누군가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산 뒤의 악마의 전당에 도착했다. 팡님은 위하이엔에게 공손하게 말했다. 주인님, 창밍 종파가 하반의 손에 있다는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종파 내에 숨어있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 하반의 방에서 그는 졸린 눈으로 문을 열었다. 그는 기지개를 켰다. 갑자기 그는 뭔가가 생각났다. 사오에는 도끼를 들며 생각했다. 영역을 보충해야겠어. 5천만 원을 한 번에 쓰는 건 불안하게 만들어. 악마의 궁전으로 돌아와서 비유하이는 푸옹에게 명령했다. 다음 이틀 안에 추앙밍 대치를 시아위안에게 줄 기회를 찾아라. 푸옹은 즉시 명령을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푸옹은 궁금해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위아이에는 생각에 잠겼다. 브유베가 사오엔에게 자신의 수련 기술을 전수했는지 궁금하네. 그가 산적들로부터 나를 구했을 때 그는 분명히 기초 확립의 후반 단계에 도달했었어. 그녀는 회상했다. 하지만 그날 내가 그와 잤을 때 그는 분명히 영역이 전혀 없었어. 마치 평범한 사람처럼. 이 순간 한 인물이 나타났다. 지나가던 샤오이는 갑자기 근처에 과일나무를 발견했다. V유하이는 추측했다. 혹시 하오 VUBA도 자신의 수련을 숨기는 기술을 가르쳤을까? 그는 뛰어올라 벽에 가장 가까운 과일을 잡았다. V유하이는 빠르게 발소리를 알아차렸다. 폭내는 빠르게 후퇴했다. 교주님,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V유하인도 빠르게 떠났다. 갑자기 그녀는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얼어붙었다. 그것은 술 취한 봄바람이었다. 그녀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졌다. 젠장. 왜 지금? V유하이는 사오인이 서 있던 근처의 덤불로 세게 넘어졌다. 그녀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오인은 부처님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 젠장. 젠장. 왜 내가 다시만 청골짜기의 악마 여자를 만난 거지? 도망치는 게 최선이야. 사오인은 재빨리 도망쳤다. 나는 도망쳐야 해. 나는 도망쳐야 해. 그는 뛰면서 중얼거렸다. 난 망했어. 난 망했어. 그가 아무리 도망쳐도 유한인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마법을 써서 그를 붙잡았다. 사오이는 외쳤다. 또 다시 안 돼. 유한인은 그를 껴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린 친구, 다시 만났네. 유한인은 여전히 부드럽게 사오인에게 물었다. 어린 친구, 왜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야? 사오인은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원인에게 물었다. 선배 누나, 아직 안 주무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도 저랑 같이 놀고 싶으세요?
그는 대담하게 외쳤다. 덤벼봐. 원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하연은 의아해한다. 뭘 보고 웃는 거야? 내가 널 이기지 못하고 그냥 항복해서 웃는 거야? 유하연이 사윤 옆에 천천히 눕는다. 사윤은 의심스럽게 그녀를 쳐다본다. 그러면서 우리 인연이 신기하다며 웃는다. 소윤은 코웃음을 치며 비켜서라며 놀고 싶으면 빨리 하라고 한다. 시간이 별로 없어. 나는 이미 기초 확립 후반 단계야. 나를 강제로 행동하게 하지마. 유사야는 그의 소매를 부드럽게 잡아당기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오늘은 분신이 오래 못 버티는 거야? 갑자기 소연이 영혼이 나간 듯 쓰러진다. 유사야는 의심스럽게 그를 쳐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옷은 맞춤 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에는 미리 벗어놓을 수 있게. 류혜연은 인색하다며 한숨을 쉰다. 한반은 떨면서 그녀에게 그가 의미하는 바는 곧 당신의 수양을 능가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이 밑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유해인은 잠시 멍해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비유해인은 반에게 손을 얹고 힘으로 그의 옷을 찢었다. 내가 말했지, 이 녀석아, 기다릴게. 잠시 후 비유해인은 개울가에 앉아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머리를 묶었다. 갑자기 그녀는 반을 돌아보았다. 반은 누워서 원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부혜연은 웃었다. 밤새 격정적인 시간을 보낸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경계할 수 있다니. 정말 내가 나를 능가하는 걸 기대하고 있어. 반은 그녀에게 내 몸의 구더기 벌레를 제거할 수 있냐고 물었다. 나를 약초 안내자로 삼고 싶으면 그냥 직접 말해. 매번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 비유해인은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무언가를 남겨두지 않으면 항상 허전함을 느껴.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여 근처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물길을 만들었다. 그녀는 가볍게 발을 디뎌 건너갔다. 그녀는 사윤에게 쫓기는 한 구더기 벌레는 순종적으로 휴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가든 아니든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소윤은 입을 벌린 채 놀라워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표정이 왜 그러냐고 물었다. 소윤은 갑자기 선배님 너무 아름다우세요라고 말했다. 더 이상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지 마세요. 여자 악마 같아요. 이게 훨씬 낫네요. 부혜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번뜩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돌아서서 떠나기 전에 상기시켰다. 내가 너와 잤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야. 맞지?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심지어 나를 만났다는 사실조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단 한마디라도 누설하면 즉시 천국으로 보내줄게.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소유는 가슴을 움켜쥐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소윤에게 비쳤다. 그는 눈앞에 있는 영적 에너지 덩어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영적 에너지 구슬이 있을 수 있지? 주저하지 않고 소연은 기꺼이 영적 에너지 덩어리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만족스럽게 외쳤다. 시스템은 계속해서 영적 에너지 포인트 1, 영적 에너지 포인트 1, 영적 에너지 포인트 1, 영적 에너지 포인트 1, 플러스를 발표했다. 소유는 이것이 뜻밖의 행운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녀와 관련이 있을까? 그녀와 몇 번 더 자야겠어. 그녀의 이름을 물어보는 걸 잊었네. 다음날 정오, 사부가 소윤을 불렀다. 소윤아, 이리 오렴. 소윤은 네, 지금 갑니다라고 대답하며 달려갔다. 그는 스승인 퍼즐 사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의 스승은 갑자기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른 사람에게 장로님, 제 제자는 채소를 키우는데 최고입니다라고 말했다. 그에게 마음껏 하도록 하세요. 그는 종주, 장로님, 저는 늙었습니다라고 생각했다. 제발 더 이상 무서운 일은 하지 마세요. 알았죠? 방연은 살짝 찡그리며 으르렁거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씨앗을 꺼내며 종주께서 은둔에서 나오실 거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씨앗이다. 100년에 한 번만 나타난다. 그녀의 손에는 영약과 같은 크고 둥근 황금색 씨앗이 있었다. 그녀는 사윤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것을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키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키면 순교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사윤은 왜 항상 나에게 순교를 요구하는 걸까라고 침울하게 생각했다. 방연은 노려보며 다시 경고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기억해. 내 목숨 10개로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거야.
사유는 이 말을 듣고 겁에 질려 식은땀을 흘렸다. 어느 아름다운 아침 새들이 먹이를 찾아 지저귀고 있었어. 소우는 짜증스럽게 삽을 땅에 꽂았어. 방금 심은 작물들을 보며 2번이나 한숨을 쉬었지. 유소은이 다가와 소은에게 물었어. 소은 오빠, 채소 키우고 싶어? 소은은 멈춰서서 대답하려다 머뭇거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 그러고는 채소밭 흙을 좀 갈고 묘목을 심을 흙을 가져와야겠다 라고 말했어. 유혜인이 기꺼이 도우려고 했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즉시 채소를 심기 시작했어. 그들은 빠르게 협력하여 밭에 온갖 종류의 채소를 심었어. 유혜인이 혜운에게 채소 바구니를 건넸어. 혜운, 여기. 혜운은 웃으며 고마워라고 대답했어. 그는 그녀에게 점심 먹으러 가자 라고 말했어. 자반은 정신이 팔려 실수로 소녀와 부딪혔어. 소녀는 가볍게 신음했어. 자반은 재빨리 그녀에게 물었어. 동문 괜찮으세요? 그는 걱정스럽게 제기랄이라고 생각했어. 왜 내가 여자 악마와 부딪힌 거지? 나랑 엉망진창으로 만들려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건가? 소녀는 부드럽게 저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어. 소녀는 소녀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고 비우혜인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 그녀는 즉시 소음의 허리를 세게 꼬집었어. 비우혜인은 화가 나서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라고 물었어. 소음은 즉시 그녀는 사람을 때리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 그녀는 놀라서 그냥 사고였을 뿐인데 그게 전부예요 라고 물었어. 왜 제가 누군가를 때리겠어요? 소은은 불길하게 말했어. 구유명마종에 처음 오셔서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분명히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꽤 많은 다툼을 목격했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다툼으로 이어지고 싸움으로 번질 수 있었지. 마치 두 사람이 닭다리 하나를 놓고 싸우는 것처럼 지금 당장 닭다리 내놔, 안 그러면 널 죽여버릴 거야. 덤벼봐. 죽여, 감히. 또는 두 소녀가 서로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놓고 싸우는 것처럼. 누가 감히 내 화장품을 써? 널 죽여버릴 거야. 누가 그 싸구려 물건을 쓰고 싶어 하겠어? 소음은 유소음에게 기억해. 마교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야 라고 가르쳤어. 그들은 다시는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그녀에게 상기시켰어. 그들을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알았어. 유소음은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어. 갑자기 소연이 그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 그는 너를 마교에 데려왔으니 너에게 책임이 있어 라고 생각했어. 돈을 충분히 모아서 너를 속환하고 여기서 나가게 한 다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올바른 종파를 찾아줄게. 유사음은 신이 나서 정말요? 정말 신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었어. 그는 그녀에게 물론 사실이야 라고 단언했어. 란시아이 한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켜. 유사음은 기뻐하며 사원지 정말 믿음직스럽다 라고 외쳤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이 어린 녀석 하루 종일 도망갈 생각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사연의 남첩으로서 넌 평생 내 것이고 죽어서도 내 귀신이야. 부엌에서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 모두 함께 점심을 준비하고 있어. 밥을 먹으면서 소음은 스승님, 제가 여기에 온 지 며칠이나 되었는데 항상 빈둥거리고만 있어요 라고 말했어.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말해 라고 말했어. 이 말을 듣고 그는 떨면서 침을 꿀꺽 삼켰어. 땀을 흘리며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 사연은 그럼 내가 그냥 얹어 사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어. 그녀의 살벌한 시선에 그는 더듬거리며 그는 속으로 교주님 더 이상 저를 놀리지 마세요 라고 울부짖었어. 갑자기 채영이 스승님 소우가 저를 보조하도록 해주시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했어. 제가 최근에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야채를 썰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는 그것을 생명줄처럼 잡고 당신에게 동의했어. 좋아요. 그렇게 하죠. 채영은 그에게 윙크하며 감사합니다. 호 스승님이라고 말했어.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부엌으로 걸어 들어왔어. 소녀는 호 스승님에게 호 스승님, 저희 스승님께서 오늘 밤 손님을 모십니다 라고 말했어. 기쁜 정자에 음식을 준비할 요리사를 배치해주세요. 소음은 올려다보며 그 소녀를 알아봤어. 저 사람은 내가 채소밭 입구에서 부딪혔던 사람이 아닌가? 호 스승님은 잠깐만, 교주님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지 라고 생각했어. 누가 적합한지 알아봐야겠어. 소녀는 갑자기 소은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 그녀는 호 스승님, 이주니어 스승님께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했어.
소음은 당황하며 저요? 라고 자신을 가리켰어. 소녀는 네, 그렇게 기쁘지 않으세요? 라고 대답했어. 소음은 재빨리 손을 흔들며 기쁘지 않은 게 아니라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라고 말했어. 제가 감히 문주님 요리를 할 순 없죠. 호시르프에게 고하고는 그를 가게 했어요. 저는 뜰에서 기다릴게요. 호시르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어디선가 얼굴이 붉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오인과 당신 사오인이 지나가며 뚜렷한 경멸감을 드러냈어요. 사오인은 말했어요. 말도 안 돼. 이런 게 승인받다니. 그녀는 뒤돌아 사오인에게 물었어요. 환희정의 주인은 화합의 기회를 연마한다던데. 여기 문파 사람들은 다 짝을 지어 수련하잖아요. 사제님은 모르셨어요. 사오인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판단하고 있어. 대낮부터 수련을 하다니 정말 뻔뻔하군. 여기 아직도 메아리가 울리네. 멈추지 마세요. 그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다 왔어요. 그녀는 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시했어요. 아가씨, 당신은 그냥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세요. 제가 사제님을 모시고 술창고에 가서 문주님께 드릴 술을 가져올게요. 사오야는 막 부엌 문을 들어서자마자 외쳤어요. 이 부엌 정말 크다. 그러자 그 소녀는 사윤에게 말했어요. 사제님, 이쪽으로 오세요. 사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네. 두 사람이 떠난 후 유샤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텃밭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하며 살을 요리사로 만들고 이제는 술까지 가져오게 하려고 하네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정말 우연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우연의 일치겠지. 그 소녀는 사윤을 데리고 지하 술창고로 내려갔어요. 그녀는 사오인에게 물었어요. 사제님, 잠깐만 이것 좀 들어주시겠어요? 사오인은 즉시 동의했어요. 네, 좋아요. 그녀는 재빨리 창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사오인은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사오인은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는 창고 안의 술을 바라보며 놀라 외쳤어요. 아, 정말 많다. 그는 고개를 돌려 소녀에게 물었어요. 딩통민, 이렇게 술이 많은데 얼마나 가져가야 해? 그녀는 갑자기 그에게 말했어요. 젊은 도련님, 아직 시간이 많으니 서두르지 마세요. 그녀가 만들어낸 마법의 반짝이는 나비들이 사오인을 향해 날아갔어요. 그는 곧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다리가 후들거려. 그녀는 달려들어 사오인을 껴안았어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분명히 나의 화합의 기회에 빠진 게 틀림없어. 그렇지, 왜 반응이 영 아닌 것 같지? 그녀의 모습을 본 사오인은 이 여자가 내 손을 잡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나랑 수련하고 싶은 건가? 그녀는 결심했어요. 좋아. 그냥 용량을 늘려야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시아윤의 얼굴에 연기를 뿜어냈고 마치 겨울왕국에 잭 프로스트가 나타난 것 같았어요. 시아윤은 젠장이라고 외쳤어요.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간접 흡연을 시키려는 건가? 그가 연기에 기침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놀라며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영향을 안 받잖아. 그러고 나서 그녀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은 정말 조종하기 쉽지 않지 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미끼가 부족해. 미끼를 활성화하려면 약간의 미모를 희생해야겠어. 그러고 나서 그녀는 어린 사숙샤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유혹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둘만 아는 건데 분위기가 좋을 때 시작하는 게 어때요? 사오야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이러는 건가? 그는 재빨리 그녀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딩삼에, 저는 당신의 기본 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 같이 수련할 수 없어요. 끔찍하게 죽을 거예요. 그는 떨면서 창백해진 그녀를 바라봤어요. 만약 여기서 죽으면 당신은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유혹하고 있어요. 사제님. 내가 예뻐요. 사유는 말을 더듬으며 네, 당연히 예쁘시죠. 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름답긴 뭐가 아름다워 라고 짜증을 냈어요. 방금 그 연기는 당신의 환희적 마법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그는 류 하이엔의 별로 좋지 않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했어요. 불행히도 나는 이미 만 명의 마녀에게 잡아먹혔어. 더 이상 욕망은 없어.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어루만졌어요. 왜 몸이 이렇게 뻣뻣해요? 수줍어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녀의 행동에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사오이하는 딩 사메에게 물었어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술은 어디 있죠? 그녀는 억울한 척하며 말했어요. 환희정의 사형과 사저들은
진정한 감정보다 수련만을 추구하죠. 그러자 그녀는 당신의 진심만이 필요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소음은 화를 내며 그녀를 밀어내고 소리쳤습니다. 당신과 수련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기능이 없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말한 후 그는 그녀에게 몸을 돌려 물었습니다. 교주님은 어떤 술을 좋아하시나요? 좀 찾아주세요. 아, 맞다. 화조주도 한 병 주세요. 국 끓이는데 쓸 겁니다. 그녀는 어지러운 듯 일어나 그런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사영, 사는 동정이에요. 그가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그녀는 무슨 말을 중얼거리는 거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아까 그의 다리가 풀렸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정말 환희합일공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려 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희합일공은 효력을 잃은 게 분명해. 그녀는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환희합일공에 조종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오인을 몰래 칭찬하며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반짝이는 건 뭐지? 사오인은 갑자기 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황금빛 영역 구슬이었습니다. 그는 득이양양하게 외쳤습니다. 횡재했네. 그는 천천히 황금빛 영역 구슬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시스템에서 알려드립니다. 사오인 도련님, 처음으로 황금빛 영역 구슬을 모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5,00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사위는 딩통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말한 술은 어디 있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술 저장고 방문은 정말 가치가 있었어. 한편 그녀는 아직도 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사오인이 그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딩통민,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오인은 그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우리 술 찾으러 온 거 아니었어? 그녀는 즉시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맞지? 그녀는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술을 아주 좋아하시니 2병 더 가져가세요. 소음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장민 비급이 이 사람 손에 있다는 소식이 왜 갑자기 퍼졌을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막작전일까? 이 사람은 환희합일공에 조종당하지 않아. 그는 틀림없이 단순해서 구유마궁에서 살기에는 근본적으로 부적합할 거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해. 이 일의 진상을 꼭 알아내야겠어. 사이인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파편이 총 3개 있으니 다시 우연을 활성화해 봐야겠다. 어쩌면 재능으로 합칠 수 있을지도 몰라. 우연이란 규범에 어긋나는 것을 만나는 것 같아. 그는 한숨을 쉬며 딩닝이라는 여자가 분명히 나에게 환희합일공을 썼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리가 갑자기 그렇게 풀릴 리가 없어. 이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야. 그리고 나중에 황금빛 영역 구슬을 모아 우연을 활성화했지. 즉, 계속 주방에만 틀어박혀 영역을 넓히거나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연을 활성화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야. 딩딩은 술병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몸을 돌려 소윤에게 일렀습니다. 곧 술 시각이야. 음식이 하나씩 나올 거야. 잊지 마. 사오인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사오인이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오인 오빠, 돌아왔어요. 딩닝은 사오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래. 떠나기 전에 그녀는 갑자기 몸을 돌려 사오인에게 말했습니다. 소사제, 저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틀 후에 같이 소풍 가요. 살리아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소풍은 새로운 지도를 여는 것을 의미해. 이 여자가 이상하더라도 살인이 금지된 문파의 불변의 규칙이 있는 한. 게다가 그 여자 악마에게 저주까지 받았잖아. 환희합일공도 통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이 났습니다. 당연히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지. 그가 너무 신나하는 것을 보고 우하이인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저 녀석 제정신이야? 감히 다른 여자에게 약속을 해? 문턱에 다다르자 딘네는 잉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졌어요. 이틀 후에 주방으로 찾아갈게요. 하반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우하이인의 분노를 눈치채지 못한 채 기쁜 듯 딘넨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반은 순진하게 우하이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우씨, 너도 갈 거야? 그녀는 화난 듯 대답했습니다. 안 가. 그녀는 당근을 썰면서 투덜거렸습니다. 나를 초대도 안 했잖아.
하반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가 준비한 음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놀란 듯 선반에 있는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순식간에 음식을 다 준비했네. 채잉이 칭찬했어. 꽤나 유능할 줄은 몰랐네. 어깨라도 툭 쳐주려 했는데 매몰차게 털어내시더군요. 분명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요, 보스. 제 기분 저하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당근의 화풀이를 심하게 하시네요. 제 신분을 밝힐 때가 아니라서 망정이지 지금 당장이라도 처형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볶아 볼게요. 이윽고 저녁이 되고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소음과 스승님은 재빨리 음식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갑자기 문쾅 닫는 소리에 스승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소윤에게 몸을 돌려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소윤은 결백하게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인의 화난 모습을 보고 하반의 어깨를 두드리며 젊은이, 몸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반은 비하이인 방으로 음식 바구니를 들고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무산,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에게 스승님께서 안 드신 것을 보시고 저에게 가보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안에서 강력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나가. 하반은 감히 1초도 더 머물지 못하고 샌들을 끌고 도망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에연은 여전히 방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런 바보를 만나다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방 창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나타나 그녀를 부릅니다. 대장님. 폭나는 밝게 웃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옷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소윤에게 외쳤습니다. 스승님, 도와주세요. 소윤은 짜증난 듯 당신은 장로시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세요. 연기 그만해. 폭나는 저를 부르시는 줄 알고 달려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윤은 그녀에게 누가 쫓아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소윤에게 스승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누구를 죽이길 바라시나요? 어느 가족을 몰살시킬까요? 명령만 내리세요. 소윤은 환기루의 정령을 아느냐고 말했습니다. 박녀는 소윤에게 환치루의 정령, 그녀에 대한 인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종장의 제자로 종파에 들어온 지 최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승님, 정령의 불순한 신분이 걱정되시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증거는 없습니다. 박년에게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하세요. 구유마궁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박년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영원한 생명의 조각은 종장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입니다. 소윤에게 계속 맡기는 게 정말 편하신가요? 비소윤은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조각이 도난당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인들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단지 구천문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이때 소윤은 오늘 아침 박년이 준 씨앗을 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씨앗일까? 그러고 나서 그는 장로 종장님이 주신 것이니 그냥 씨앗이겠거니 생각하고 땅에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중요한 것을 어디에 둬야 할까? 아무데나 둘 수는 없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창밖을 봅니다. 소윤은 의기양양하게 미소 짓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창가에 식물포드를 놓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종파에서 누가 종장의 채소를 훔칠 만큼 심심하겠어 라고 자신감 있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합니다. 완벽해.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유채연은 옷 말리기에 집중하고 있고 호선배는 나무 아래에서 한가로이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소윤도 근처에서 수건을 빨고 있습니다. 소윤아, 나중에 꼭 불러줄게.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호 스승님께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스승님, 소윤과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소윤을 가리키며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소윤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가자. 유치아오윤이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지 않느냐고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묻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자 화를 냈습니다. 돌아서서 쏘아붙였습니다.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서 말을 더듬었어. 어머나, 사오인이 화가 나서 냄비를 잡고 떠났어. 내 방에 돌아가서 쉬고 싶어. 오 사부님께서 수상쩍게 널 보고 계셔.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사오인과 딩밍이 개울가에 도착했어. 딩밍이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고 말했어. 여기 앉아서 햇볕을 쬐면 좋겠다. 사오이는 둘러보며 바라지 오늘 운이 좀 있으면 좋겠어. 영적옥 대륙 희귀한 만남 어디 있니? 갑자기 딩밍이 사오인에게 외쳐 사도령 어서 앉으세요. 계속 서 있으니 힘들지 않으세요? 사오이는 약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수상쩍게 물었어. 딩동문,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 정말로 소풍에 초대하신 건가요? 경계하고 있어. 당신들 마교 사람들의 말은 믿지 않을 거예요. 딩밍은 웃으며 대답해 당연히 아니죠. 사오인이 그녀에게 말해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협조할게요.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쓰다듬었어. 그녀는 몸을 기울여 가까이 다가와 말했어. 그날 제가 당신에게 환희아빌공을 썼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셨죠. 사오이는 놀랐어. 그녀가 인정할 줄은 예상 못했지. 딩밍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 이것은 사도령이 얼마나 순진한지를 보여주죠. 그녀는 계속 말했어. 저희 환희아빌공은 양쪽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그러한 쌍수련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사오잉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려 생각했어. 내가 순진한 건가? 갑자기 딩밍이 사오잉을 밀어 넘어뜨려 사도령. 그녀는 그의 위에 앉아 물었어. 제가 나오라고 부탁했을 때 거절하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사도령도 저에게 감정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녀는 계속해서 사오인을 어루만졌어. 이제 그도 감정이 생겼어.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녀는 당신을 그런 갈망으로 바라봐요. 저와 함께 천상의 세계로 날아가 궁극의 행복을 누리는 건 어때요?